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기온이 내려가 추워집니다. 특히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밑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당분간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모레는 0도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그치며 바람까지 강해 더 춥겠습니다. 화요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안동은 1도, 포항은 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7도, 포항은 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순간풍속 시속 72km 이상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와 경북에도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고요. 절기 대설인 토요일부터는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아버지가 숨지고 두 아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주민 1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방화로 화재가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시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짙은 연기가 연이어 피어오릅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이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한 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가 도착 시에 최성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급격하게 연소된 것 같습니다. 소사자는 거실 주황 쪽에서 불이 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당시 발생한 불로 이렇게 집 외부 아파트 복도까지 까맣게 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숨진 사람은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 남성으로 당시 집안에 함께 있던 20대 두 아들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작은 아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동생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어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벅터벅 내려오시더라고. 그래 혹시 뭐 때문에 그러시냐 물으니까 불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혹시 그러면 위에 누가 계시냐 하니까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틀 전 울진군 앞바다에서 낚시객 3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함정 21척과 민간 어선까지 동원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위치 추적 장치도 달려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함정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류한 배가 있는지 레이더로 살펴보고 육안으로도 확인합니다. 지난 1일 오후 8시쯤 경북 울진군 직산항 앞바다에서 0.6톤급 레저보트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레저보트에는 선장 등 낚시객 3명이 타고 있었고 지난 1일 오후 1시쯤 직산항을 출항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주변 바다의 파고는 1m 내외로 잔잔했고 4-5척의 낚시 여선들이 정상 운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레저보트의 기관이 고장났거나 선체가 파손돼 침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크게 안 불고 바다 상황은 안정적으로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근처 한 4-5대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발견이 안 되고 했는 걸로 봐서는 무슨 사고나 엔진 고장이나 기타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경은 함정 21척과 민간어선, 항공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된 보트에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치 발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 추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기존 수색 구역보다 좀 범위를 점차 넓혀가면서 해해 육상, 수중 등
광범위한 수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레저보트는 현재 입출항 신고 대상이 아닌데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력 요트나 모터보트 같은 레저 선박의 해상 조난 사고는 지난 2015년 453건에서 2022년 88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레저보트가 최종 목적된 해역에서 잠수 요원을 투입한 수중 수색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를 열고 2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6명의 시의원이 시정 발전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했고 전직 의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일방적인 의회 운영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김일만 의장은 정례회에 앞서 민주당이 의정에 사사건건 태클을 걸어와 예결특위에 구성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5분 자유 발언에서 최혜곤 의원은 포항 전시 컨벤션 센터, 시립 추모공원, 에코빌리지 조성 등 동시에 추진하는 수천억 원대의 사업을 우려했습니다. 포항시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24.6%로 전국 평균 48.6%를 밑돌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향후 포항시의 재정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며 김형철 의원은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이 부과될 상황에 놓인 포항 전세버스 협의회가 각 학교에 정식 계약을 요구하며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운영회와 같은 학교 운영의 대표성 가진 기구에서도 계약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황찬규 의원은 올해 남구 지역의 수돗물 악취에서 보듯 깨끗한 원수 확보가 중요한 만큼 형산강으로 방류되는 강동산단, 두류공단의 하수 처리를 위해 경주시와 공동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정원석 의원은 칠포리 암곽화군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필요성에 대해 양윤재 의원은 송도에도 랜드마크 설치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주문했고 김상백 의원은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 투자와 시관문 조형물 이미지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전직 의장인 백인규 의원은 고심 끝에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고 운을 뗀 뒤 지난해 원구성부터 최근 예결특위 구성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을만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동료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의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전 의원들의 뜻을 담은 예결결산위원회를 재구성해 주십시오. 9대 후반기 포항시 의회가 전직 의장의 쓴소리를 계기로 소통과 협치 회복의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설립 이후 철강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비철강 분야에 집중되고 그 결과 폭발과 화재 등 안전 문제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코를 정상화해 다시 정상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파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과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25일 72.25%의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노조는 다만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을 이어나가며 단계별 쟁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돌봄 전담사 300여 명이 오늘부터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돌봄 전담사 분과는 오늘 경북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돌봄 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학교 돌봄 강화와 돌봄 전담사 근무 안전성을 위해 돌봄 전담사를 상시 전일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목표 모금액은 8억 원이며 캠페인 첫날 지역 기관단체에선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도청에서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문화관 1918 옛 경주역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나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갑니다. 경주의 나눔 캠페인 목표 모금액은 8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캠페인 첫날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인으로서 또 지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주에선 목표액 대비 128% 초과한 10억 3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성금은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경주에선 주택 화재로 화상을 입은 고려인 모녀에게 성금과 행안부 포상금을 전달해 재기를 돕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가 모자 가장이라든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훈훈한 경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경북도청에서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176억 7천만 원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포항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며 철강업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 화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역 화폐의 정책 효과가 우수한 만큼 관련 예산을 늘려 지역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하는데 정작 정부 대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 지역 화폐를 지원한다.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퍼준다 이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퍼주는 겁니까? 그 답답한 일이죠. 불필요한 특활비나 조기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는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줄이고 민생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돈을 말로 3조 원씩 대줍니까? 지금 돈 없는데. 그 3조 원 대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철강 경기 침체로 현대제철과 포스코 일부 공장이 폐쇄되는 업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를 통해 대화 중이며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환노에 생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신의 법적 문제를 두고는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반도가 다시 평화체제가 구축이 돼서 군대 보낸 자식 걱정 안 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서 경제가 나빠지는 일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지요. 앞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면담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대구를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공공기관은 지방의회 의원, 그 가족 등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7곳과 기초의회 13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년여간 총 1,391건, 31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속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식사비 5,800만 원을 지출하는가 하면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제25회 저출생 대책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론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캠페인 개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귀어업인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40대 남성 등 3명과 어구 공급업체 대표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귀어 창업 지원금 3억 7천여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어구를 구매한 뒤 물품을 반납하고 돌려받은 대금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구 공급업체 대표는 귀어업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시의회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시장은 전국 최초의 3개 분야 첨단 신산업 특화단지 및 2개 대학의 글로컬 대학 선정, 전국 최대 면적의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 산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포항시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은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2조 8,900억 원을 성장과 도시가치 확대, 생활가치 제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최근 화재가 잇따른 포스코에 대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도 점검은 포스코 화재의 특성과 위험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듣고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올 한 해에만 화재가 4건 발생했으며 기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적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다시 추워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밑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해 당분간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수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모레는 0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 기온도 한 자릿수에 그치며 바람까지 강해 더 춥겠습니다. 화요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안동은 1도, 포항은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8도, 안동 7도, 포항은 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순간풍속 시속 72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와 경북에도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성주는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8도, 성주는 9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문경도 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7도, 문경은 6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6도, 경주는 5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포항과 경주 모두 9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며 춥겠고요. 절기 대설인 토요일부터는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